따로 또 같이. 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한 명만 보인다. 누가 보인다는 거야? 한 명이 아니고요. 한 명만 보인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두 사람만 보인다라는 거죠. 어제 사실 여야에서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광고를 제작한 것도 공개했습니다. 그 광고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할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 또 말로만 하겠죠.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아니 못하지. 지금 합니다.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지금 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제 너희들을 각오다. 네. 지금 저희가 여야 어제 만든 이 공식 선거 광고를 지금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셨나요? 한 명만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만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한 명만 보인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희는 요번 아이템에서 요번 키워드로 뭘 보려고 하느냐. 한 명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이번 선거. 누가 열심히 뛰고 있는 거냐. 그걸 좀 요번 키워드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임종석, 맞손, 개파 넘어 원팀 유세입니다. 네,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탈당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라고 했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4월 10일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 그냥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열등 정권, 불량 정권일 뿐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네, 조현산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유세에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 저희 기억하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당하는 거야, 뭐 새로운 미래 간다는 얘기도 살짝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손까지 맞잡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제 이 모습을 보고 임종석 전 실장은 어제 저 모습 보인 걸로 이제 총선 역할 다 했다. 뭐 그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각에서는 과반 이상의 그런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네. 지금 총선은 굉장히 접전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적은 득표차로 갈리는 지역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 자원을 모두 다 총동원해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도 네. 그러한 연장선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 총선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말씀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낙동강 벨트에 집중을 해서 유세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맞잡아서 총선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고 탈당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을 선택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이러한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엊그저께만 해도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끝까지 공천 떨어뜨린 사람이 옆에 서서 존경하는 임종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번에 과반수 이상을 해가지고 네. 계속 탄핵 얘기하잖아요. 갈아치우자고. 그러니까 2027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 헌정 질서를 하여튼
뒤집어야죠. 그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그래야지 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탄핵을 얘기하는 거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목표는 뻔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9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어느 하나만 걸려도 다음 선거 나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당대표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노리는 거죠. 무주공산 되면은 내 자리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뭐 그래서 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나 임종석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숟가락을 꾸준히 올려놓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했거든요. 네. 요새 조금 바뀌었어요. 보수는 지금 자꾸 분열하고 있고 네. 진보는 지금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진보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바뀌었다. 네.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팀으로 우리 지금 가영자원 다 총동원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동상이몽입니다. 제밥에도 관심 있어요라고 또 윤석열 대표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4월 10일까지는 일단 같이 한 배 타고 쭉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현재 스코어 임종석 실장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돕는 사람이 임종석 실장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분서주 문재인, 정중동, 박근혜, 이명박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저희도 잠깐 짚어봤죠. 문재인 전 대통령. 요즘 바쁩니다. 지금 보이는 저 모습. 경남 거제로 직접 가서 파란 옷 오랜만에 찾아서 꺼내봤다고 하죠. 가서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이 경남 거제만 간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뭐 양산 가불, 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양산 가불은 물론이고 경남 거제 갔고요. 오늘은 부산 사상에 가서 또 배재정 후보도 또 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돕는 거 좋다. 근데 최창렬 교수님 잊혀지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기엔 너무 광폭 행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요. 문 전 대통령도 물론 민주당에 있던 분이에요. 대통령이었습니다만. 네. 근데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외형적으로라도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 가뜩이나 선거판이 이렇게 지금 징후, 막말 이렇게 저주의 정치로 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대통령을 했던 분이 저렇게 특정 정파를 지원하냐고요. 겉으로라도 그건 알긴 알겠어요. 알지만 적어도 겉으로라도 그러지 말아야죠. 통합을 강조하고 언론적인 말이 많잖아요. 좋은 말 덕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특정 정파를 저렇게 예를 들어서 후보들이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후보들 직접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 저렇게 하는 거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잊혀지고 싶다고 말씀해놓고 왜 저렇게 다니냐고요. 저건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 가뜩이나 분열되고 갈등이 심각하게 치닫는 이 선거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물론 문 대통령으로서야 자신이 가까웠던 여러분들 지원하고 싶겠죠. 그러나 네.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정중동이다라고 했거든요. 정중동이 맞는 겁니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떤 선거에 지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후보를 찾아가는 거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문에서 저렇게 정중동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속마음이야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보수가 당선 많이 되고 싶을 거고 두 분은 이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보 쪽 민주당이 당선 많이 되고 싶겠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 한 분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저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최창렬 교수님은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뭐 마음은 어디를 지원하는지 전 국민이 알지만 그래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재준 위원님,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동분서주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보면서 좀 우리도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 없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면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특정 정치적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게 이거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를 이제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이제 그 유영아 후보 정도만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면은 천안함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시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뭐 특정적인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 이런 점을 생각해봤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아까 이제 보니까 사진에서 이제 파란색 옷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찾으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뭐 워낙 공격도 많이 당하시고 이렇게 뭐 수박이다 막 이래가지고 수박 왕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셨던 분이다 보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파란색 옷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갖다 버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집에 있으셔가지고 하나 입고 오신 것 같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아까 이재명 대표랑 두 손 꼭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글쎄 제가 뭐 편견해가지고 사진을 봐서 그런지 볼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억지로 웃느라고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유시민 이제 그 뭐 전 의원을 우리 쪽에 이제 뭐 또 이렇게 영입을 잘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유승민 네,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거꾸로 이제 그 박용진 지금 이제 뭐 그 전 후보부터 먼저 민주당에 영입해야 될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뭐 임종석 지금 이제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저렇게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뭐 손잡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저거는 사실 진심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진심이 있었으면은 뭐 진작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13일, 1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왜 저렇게 나오겠어요? 사실 그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친문들이 뭔가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판을 분명히 꾸미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혹시라도 선거에서 너네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패배, 선거에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온 게 너네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스처라고밖에 보이지 않지, 저게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 진정성도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동분서주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정치판에 소환한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까지 비등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으셨겠죠. 국민이 불러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여당에서 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부각되는 것이 과연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나, 저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퇴임 무렵에 국민적인 지지율이 제가 정확한 투표 지지율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높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민주당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사처벌 받으신 분이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번 총선에 소환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표가 될 것이냐 여부를 국민의힘이 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일단 지금 이번 총선 전 대통령들의 모습까지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양쪽으로 좀 극단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쭉 저희가 내용을 보면 뭔가 이재명 대표는 도와준 사람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없네 싶죠. 근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뜻밖의 구원투수예요. 유승민, 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럼 반성 위에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 3년이나 소중한 임기가 남은 이 정부가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별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얘기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대립구도가 서져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어제 유 세장에 가서
저희가 잘못한 건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3년 요 소중한 임기 남은 정부 일할 수 있게 의석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게 좀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보면 지금 당에서 요청 오면 지원 유세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했어요. 당에서 전화 한 통도 안 왔다고. 예, 얘기는 어제 뭐 지원 요새긴 했는데 자기 측근 지원 요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순수한 어떻게 보면 지원이 아니라 좀 네. 뼈아픈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예, 어제 그 윤석열 정부 성공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네. 또 의사들 그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양보해야 된다. 뭐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뭐 2조 심판론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또 어떻게 보면 지원 연설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좌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쇼라도 하는데 왜 우파는 쇼도 못하고 지원 연설 와서 저렇게 또 비판하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총선이 참 어렵다. 뺄셈 정치를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나가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공격하고 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어떻게 보면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손을 잡으면 중도 외환확장에는 좀 도움이 될 텐데 네. 그거를 당에서도 보여주지 않고 또 본인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원 유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시 있는 지원 유세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뺄셈 정치를 빨리 청산하려면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뭔가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한동훈의 시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지원 유세는 좀 가시가 있는 지원 유세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가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실수하면 안 돼요. 말 실수하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구석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저는 음모의 일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사실은 그냥 통계치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팩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추정이죠, 추정. 네. 이해찬 전 대표 지금 선대위원장이죠. 근데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 근데 말실수 조심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가 나오고 좀 지나서 이재명 대표 또 차 안에서 요즘에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죠. 차 안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야권이 우세하다는 이런 얘기는 좀 음모론 아니냐. 이런 발언. 여론조사는 통계치지 그냥 추정인 거지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라고 거듭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조현상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권 우세하다는 이런 거 지금 음모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음모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찬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그 질문자가 이번 총선 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승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기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원래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일당의 가능성, 그 가능성이 조금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네. 어찌됐건 총선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게 민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간순간 어떠한 이슈가 터져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나친 낙관론은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야지만 지금의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재준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찬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직설적으로 이게 좀 평가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찬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승기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네. 일석을 뭐 저기 하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가 아니라 일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서 뭔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위원장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계속 저런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기 속셈을 갖다가 자기 네. 어떤 의도를 유감없이 좀 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20년 장기 집권 이런 얘기 해가지고 논란 있으셨던 분이 또 이해찬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때 발언도 그렇고 지금 발언도 그렇고 저분의 생각은 이제 뭐 변함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한 5초 정도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만큼은 좀 본인 마음엔 좀 이제 지우시고 계속해가지고 저런 식의 발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지금 조현선 변호사님이 말을 좀 편히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일당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나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얘기나 이긴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선 땡큐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아까 제가 직접 그 유튜브로 보긴 봤습니다만 이거 지금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팩트 아닙니다. 불안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좀 불안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 시간만 나면 유튜브를 하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화 인터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는 계양이죠. 근데 계양에서 출정식을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대신 누가 갔느냐 볼까요? 네. 이게 지금 계양 어제 합동 출정식을 했습니다. 갑을 다 이제 모여서 합동 출정식을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또 용산에서 있었던 그 이 용산의 이 전체 선대위 이 출정식에 참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겠습니다. 누가 갔느냐? 네. 김혜경 씨가 홀로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부부가 다 같이 배우자랑 같이 지금 왔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재명 대표는 못 오고 대신 김혜경 씨라도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거 때 배우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조현선 변호사님. 근데 그동안 김혜경 씨가 사실 모습을 잘 드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서 잠깐 들고 내고 그때 외에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12일 남은 기간 동안 전면에 나서서 선거운동 뛰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지금 선대위원장이자 민주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국 유세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지역구에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선거에서 후보의 배우자는 동일한 점퍼를 입고 지역구를 누비는 선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후보자와 동일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러한 연장선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김혜경 여사가 사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불거지고 있는 그런 법인카드라든가 그런 사용에 대한 우려도 아직은 조사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검찰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사법 리스크는 제외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서 충분히 선거운동에서 많이 좀 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번 키워드가 따로 또 가치죠. 근데 이번 선거 따로 또 가치의 진짜 원조 뭔지 기억하시나요? 진짜 원조는 사실 위성정당입니다. 따로 또 가치. 다음 기사 보시죠. 위성정당 위법 피하려 무건유세, 기호지운 쌍둥이 버스 꼼수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네, 요 위에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세 차량인 거고요.
네. 요 밑에 거는 더불어민주 연합의 유세 차량입니다. 언뜻 보면 뭐가 달라 싶죠. 글씨만 다릅니다. 네. 여긴 민주 당이고요. 여긴 민주 연합입니다. 심지어 기호 1번도 적혀 있지 않아요. 네. 사실 이렇게 한 이유, 이게 선거법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법이 어떠냐 같이 좀 볼까요? 네. 선거법 88조를 보면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정당에 대해서 선거운동할 수 없다. 그리고 79조도 있어요. 네. 뭐냐? 이게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운동 유세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만 배출하는 위성정당 입장에서는 유세 차량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번호 지우고 다른 정당을 민주당이 뭐 대신해서 위성정당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모사, 네, 어디가 어디야 잘 모르게 그냥 쌍둥이 버스로 같이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까 무건유세 나왔죠, 무건유세. 기사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들 역시 이 선거법 조항을 피하려고 빨간 점퍼만 입은 채 사실상 무건 들러리 선거운동을 했다. 이들은 유세차 앞에서 국민 여러분 미래합시다. 이번에도 둘째 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했다. 네, 국민의힘 유세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옆에 가만히 서서 있었다는 거죠. 들러리 유세라는 겁니다. 최창렬 교수님. 지금 계속 저랑 할 말이 많으신 눈빛이에요. 네, 이번에 강의는 안 됩니다. 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제가 한마디로 위선의 정치예요. 위선의 정치. 비루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전에도 말이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이었고 기억하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뭐였어요? 더불어시민당이었어요.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고 어찌 국민들이 이렇게 우습게 합니까 도대체. 여기 나온 두 분은 항상 그 자신이 속한 정당 지지하는 좋아요. 저는 그거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정치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방송에 나와서. 너무 각자 정당만 얘기하니까 아까 극단의 정치다, 진영의 정치다, 뭐 또 강의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 진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당들이 다음부터 정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공약해야 돼요. 공약은 이런 게 공약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래 해가지고 양당에다 위성정당 만들었지만 진짜 이번만 하고 안 하겠다. 그런 걸 정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거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비겁하게 하냐고 지금 말 안 하고 저기 옆에 있으니까 다 아는 건데 색깔 저 빨간 거 파란색부터 없어야 돼요. 맨날 빨간 점파 입고 파란 점파 입고 나와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퍼놓은 거 입고 아까 뭐 찾기 어렵다고 그러셨지만 참 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어요.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오늘도 성재준 위원님과 조현상 변호사님은 또 혼났어요. 네. 오늘도 혼났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꼼수 유세도 빚어지고 있다라는 점인 거죠. 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빨강색, 파란색 없애야 돼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란 비옷 입은 새로운 미래 김종민, 마음은 민주당입니다. 사실 김종민이면 새로운 미래죠. 새로운 미래는 색깔이 초록색 쪽입니다. 근데 지금 여길 좀 보겠습니다. 비옷을 입었는데 파란 비옷이에요. 네. 그래서 세종의 완성, 새로운 미래다. 분명 새로운 미래인데 옷은 파란색이더라. 사실 비옷이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파란 비옷을 입었느냐. 이 얘기인 즉슨 이거 윤영걸 대표님. 마음은 민주당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제목. 마음은 민주당이 아니고요. 당선으로 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자세죠. 그동안에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하고 나와서 새로운 미래에 갔잖아요. 갔으면 새로운 미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민주당 비판하다가 이제는 민주당 당원한테 사과도 하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또 민주당 옷도 또 비옷도 입고 또 새로운 미래 옷을 또 안 입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지금 민주당 그 지역에서 나온 후보가 지금 부동산 뭐 그 투기 문제, 그 전월세 뭐 이런 거 자산을 보호한다면서 숨겨서 오히려 했죠. 그거를 또 더 좀 앞장선 그런 걸로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자기가 흡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갑 지역이 그동안에 민주당 거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투표 출마를 안 했으니까 네. 새로운 미래로 민주당 표를 좀 얻겠다. 뭐 이런 이중 전략인데 네. 그게 뭐 얼마나 먹힐지 뭐 하여튼 뭐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겠죠. 네. 얼마나 먹힐지 난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지금 해당 세종 갑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재산 신고를 이 불법으로 사실 잘못했죠. 있는데 없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공천 취소가 됐고 아예 제명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갑은 국민의힘 후보랑 새로운 미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미래는 지금 보신 것처럼 김종민 의원이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누구냐? 류재화 후보입니다. 류재화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 탈당 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갔다가 이번엔 민주당의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어떤 정체성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짧게 조윤선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는 마음은 또 착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세종시 갑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선거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후보가 지금 사퇴 공천 취소가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왕자왕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어찌되었건 새로운 미래라고 하지만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대의는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아마 많은 그 지역 당원들께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종민 의원이 지난 공천 과정 그리고 탈당 과정에서 많은 민주당원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의 해석입니다. 조윤선 변호사님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새로운 미래가 난 것 같은데 하지만 반성을 좀 해줬으면 하는 뭐 약간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